1972년 3월 월맹군은 충계 공세를 개시합니다. 그들은 남베트남의 북부와 중부 그리고 남부에 12개의 사단을 투입했으며 그중 중부 지역을 공격한 3개의 사단은 전략적 요충지인 19번 도로를 확보해 남베트남의 영토를 양분하고 이어 북부 지역을 점령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번 도로의 동쪽 지역은 맹호 부대의 작전 지역이었으며 그중 500m의 고원지대로 이루어진 앙케패스는 기갑연대 1대대 1중대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1중대의 전술기지는 표고 600m의 소도산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동쪽으로 2km 떨어진 지점에 이 소대가 주둔하는 지리산 기지가 4km 떨어진 곳에 3소대가 주둔하는 백두산 기지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월맹군 3사단 12연대는 앙케패스에 은밀히 침투해 638 고지를 점령했으며 19번 도로의 교량을 파괴해 월남군의 보급로를 차단했습니다. 기갑연대장 김창렬 대령은 연대 후색중대를 투입해 적의 규모를 파악하려 하였지만 7명의 전사자를 내고 철수해야 했고 이에 연대에서 장갑차 소대를 투입해 도로를 정찰했지만 적의 RPG 공격으로 장갑차 한 대가 격파되었습니다. 적은 19번 도로에서 2곳을 거점으로 삼고 공격을 실시했는데 한 곳은 지리산 기지의 서쪽에 있다 하여 서쪽 강점이라 불렀고 나머지 한 곳은 기지의 동쪽에 있다 하여 동쪽 강점이라 불렀습니다. 앙케패스의 서쪽 지역은 월남군 2군단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 군단의 병력 5만 명은 이곳 19번 도로를 통해 보급품을 수송하고 있었기 때문에 19번 도로는 그들에게 생명선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월남군 22사단은 장갑차 1개 중대와 보병 1개 중대를 투입해 위력 정찰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 또한 적의 RPG 공격으로 장갑차 한 대가 피격되고 4명이 전사했습니다. 상황의 심각함을 인식한 맹호부대는 이번 전투를 대대작전에서 연대작전으로 전환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1대대는 638 고지전에 2대대는 무명고지 전투에 3대대는 19번 도로 개통작전을 담당하기로 합니다. 3대대장 최승철 중령에게는 8중대, 9중대, 10중대, 11중대 이렇게 4개 중대가 배속되었으며 대대 지휘소를 지리산 기지에 개소하게 됩니다. 적은 지리산 기지에서 약 2000m 떨어진 지점에 75mm 무반동 총을 설치하고 기지를 향해 지속적인 사격을 실시했는데 거리가 매우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적 사수는 정확한 사격을 가해 기지의 주요 거점을 파괴시켰습니다. 3대대장은 먼저 동쪽 강점에 8중대를 투입합니다. 이종윤 대위가 지휘하는 8중대는 북쪽 150m 고지로 이동시켜 그곳에서부터 능선을 타고 내려오면서 하향식 공격을 실시했는데 내복하고 있던 적의 일제 사격에 이만수 상병이 전사하고 중대장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중대장은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격을 하도록 지시했지만 중대원들은 전투 의지를 상실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인 4월 20일 8중대의 새로운 중대장 정정상 대위가 부임했습니다. 지리산 기지와 백두산 기지에서는 동쪽 강점을 향해 138발의 박격포 사격을 실시해 주었고 이에 8중대가 다시 공격을 실시했습니다. 이날은 적이 전날과 같은 조직적인 저항을 하지 않고 산발적인 사격을 실시했기 때문에 8중대는 동쪽 강점을 쉽게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 월맹군은 짧은 공격을 실시한 후 바로 진지를 이동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 때문에 아군이 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포병의 지원 사격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쉽게 소탕할 수 없었습니다. 8중대는 동쪽 강점 부근에 급현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작전이 끝날 때까지 그 지역에서 경계 근무를 실시했습니다. 한편 8중대가 동쪽 강점을 공격하고 있는 사이 서쪽 강점에서도 작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3대대장은 서쪽 강점에 다수의 월맹군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10중대와 11중대를 양측방에 배치해 동시에 공격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적의 반격은 강했으며 그들의 박격포 공격에 2명이 전사하고 3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다음날 대대장은 다시 공격을 명령했는데 11중대 소대는 적의 매복에 걸려 소대장을 포함해 8명이 전사하고 9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간신히 살아남은 11명의 병사들은 주변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3대대장은 피해가 컸던 11중대를 빠지게 하고 새롭게 9중대를 투입했으나 9중대 또한 3명이 전사하고 9명이 부상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공격에 진척이 없자 사단장은 3대대장에게 다음과 같은 전신을 보냅니다. 현재 3대대가 수행하고 있는 19번 도로 개통작전을 사단장은 이해할 수 없다. 병력과 장비면에서 무엇이 부족한가? 지휘관의 적극성이 부족하다. 전술적인 면에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과감히 실행해야 한다. 금일 중으로 강점을 공격하고 적을 섬멸하라. 작전 성과가 부진하면 그 원인을 규명해 지휘 조치하겠다. 대대장은 사단장의 이러한 전문을 전 부대원들에게 전파하고 공격 시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당시 적은 19번 도로 및 암거 안에 숨어 있어 아군의 포사격에도 전혀 피해를 입지 않고 있었는데 체구가 작았던 월맹군들은 이곳에 40여 명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3대대장은 10중대와 11중대를 다시 양방향으로 공격하도록 했으며 박격포를 집중적으로 사격해 적이 대응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11중대가 서쪽 강점을 점령할 수 있었는데 적은 이미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렇게 맹호부대가 도로의 주요 거점을 점령하자 사단장은 기갑연대장에게 장갑차 1개 소대를 투입해 도로가 정상적으로 개통되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합니다. 이에 따라 장갑차 4대가 진행하며 적의 저항 유무를 확인했고 결국 무사히 기지로 돌아와 작전이 완료되었음을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앙케페스 전투가 종료되었습니다. 이 전투의 공식 전과는 적사살 705명으로 되어 있고 아군은 전사 75명, 부상 104명입니다. 하지만 작전에 참가했던 장교와 병사들에 의하면 아군의 전사자가 230명에 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전투 중 월맹군의 모습을 제대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700명이 넘는 적을 사살했다는 것은 매우 과장된 수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전투가 승리한 전투였는지 아니면 패배한 전투였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맹호부대 사단장이었던 정등만 소장은 앙케페스 전투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당시 적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작전을 과감하게 실행하지 못했으며 장병들은 전투 의지가 약했다. 하지만 맹호부대는 19번 도로를 차단해 국토를 양분하려는 적의 기도를 저지했으며 월남군 2군단의 보급로를 확보해 그들의 충계 공세를 막아내고 이후 실시된 국토 회복 작전에서 빼앗겼던 영토를 다시 수복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앙케페스 전투는 전술적인 면에서 실패했다고 볼 수 있으나 전략적인 면에서는 승리한 작전이었다. 이상으로 앙케페스 전투였습니다. 적의 가장 강점이었던 638 고지를 털어남으로써 정치, 경제, 군사상의 요충인 앙케페스에 대한 적의 위협은 제거되었으며 퀴논에서 블레이크 콘톰에 이르는 유일한 전략도로가 안전을 되찾게 되었다. 맹호부대가 단일 전투로는 8월 1에 최대 격전을 벌인 이 앙케 전투에서 맹호 용사들은 적 700여 명을 사살하고 각종 화기, 부시배정과 기타 수많은 장비를 노획하는 전파를 올려 공산군은 물론 우방군들까지도 경악해 하는 막강 한국군의 용명을 전 세계에 크게 떨쳤다. 또한 지난 6월 15일 맹호부대에서는 유양수 주월 한국대사와 이세호 사령관을 비롯한 한미월 고위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앙케페스 작전에서 척척한 전공을 세운 유공장병에 대한 군장 수여식을 거행했다. 이날 식전에서 이세호 사령관은 이무표 대위에게 태극 무공훈장을 수여했으며 김창렬 대령 등 242명의 장병들에게 을지, 충무, 화랑, 인원 무공훈장과 무공포장을 수여하고 그들의 전공을 치하했다. 이 사령관은 또한 이날 식전에서 군시를 통해 험준한 앙케령에서의 전공을 치하하고 공산월맹군의 전면 침략에서 유일하게 승전을 거둔 우리 한국군은 앞으로도 계속 불굴의 투지와 감수정신으로 월남 평화를 위한 사명관수에 더욱
분발할 것을 당부했다.